이렇게 읽게 되는 자소서가 있어요. 질문을 했는데 5명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럼 심사위원들 뻔히 알겠죠. 학원에서 그렇게 가르치세요? 고인물이라는 건 오래 공부를 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애티튜드에 관한 얘기죠. 여러분들의 애티튜드가 고인물 같다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펀스쿨 원장 하성룡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자소서에 관한 이야기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자소서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좀 알려드리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좋은 자소서를 쓸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릴게요. 일단 서원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자소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자소서는 좋은 면접을 이끌어내기 때문이에요. 면접 때 면접관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모든 질문은 자소서를 기반으로 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력서와 자소서를 보면 면접관들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질문을 하게 될지 80% 이상은 맞힐 자신이 있어요. 그만큼 모든 면접은 자소서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자소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분석하고 자소서를 통해서 그 면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인성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방송국에 적합한지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좋은 자소서는 좋은 면접을 이끌어낸다라는 점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고 이 특강을 들어주신다면 여러분들한테 꽤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글쓰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일반 기업이나 공기관만큼 방송국에서의 자소서와 이력서는 그만큼 중요하지는 않은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기업 같은 경우는 1차의 서류 전형이 있죠. 하지만 저희들은 음성 파일이 우선이고 자소서는 참고 자료예요. 자소서는 언제 쓰이냐 하면 면접 때 쓰입니다. 그만큼 서류 전형이라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진 않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좋은 면접을 위해서 좋은 자소서는 꼭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은 그게 더 왜 중요해졌냐 하면은 전 이 특강을 좀 고급반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고급반일수록 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복붙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서 무엇이 중요한지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라든지 방송국에 대한 탐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대충 하기가 쉬워요. 고급반 여러분들이 이 특강을 좀 보셨으면 하고 고급반 여러분들이 면접에 가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예전에 비해서 성적이 비슷한 친구들이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은 평균 1년에 20명 정도가 성우가 돼요. 공채 평균 3번이 있고 만약에 지금 한국에 있는 성우 학원에서 고급반 친구들이 한 대충 200명 정도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그 중에서 20명이 성우가 되죠. 1년에. 180명이 남아요. 그 180명은 1년을 더 공부하게 되겠죠. 지금 뽑혀도 이상하지 않을 애들이 1년을 더 공부하게 돼요. 그 중에서 20명이 뽑힌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160명이 남죠. 2년 전에 합격해도 이상하지 않을 160명이 2년을 더 공부하게 돼요. 그렇게 3년, 4년, 5년. 잘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많이 누적돼 있게 돼요. 또 새로운 고급반 친구들이 올라오게 되겠죠. 그래서 잘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저 때만 해도 3년, 4년 평균 합격 기간이었다면 지금은 평균 7.4년이 걸립니다. 7, 8년 동안 공부를 해야 평균 합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자면 성적이 비슷하고 다 잘해. 누구를 뽑아도 이상하지 않아 라고 할 때 중요해지는 건 면접이죠. 근데 그 면접은 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면접은 자소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파악하게 되고 좋은 면접을 이끌어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소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심사위원은 자소서를 볼 때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읽지 않아요. 왜냐? 너무 뻔하기 때문이죠. 수많은 음성 파일을 들으면서 자소서를 들추겠죠? 뻔하겠죠. 다 천편일률적으로 뻔한 자소서들을 보면서 애들의 상상력은 점점 갈수록 없어지는구나. 어떠한 기대도 없이 그냥 들척이면서 보게 되겠죠. 무심하게. 근데 만약에 심사위원이 음성 파일을 듣는데 괜찮아. 근데 자소서를 보는데 어라? 뭔가 반짝반짝 빛나는 한 장의 자소서가 봐. 정성 들였고 솔직하고 담백하고 이 친구 궁금해지는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1차 음성 파일에서부터 여러분들은 심사위원에게 각인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궁금해질 겁니다.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읽지 않는다는 것이 정성을 들여서 자소서를 준비한 사람에게는 어쩌면 더 베네핏이 될 수 있는 조건이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자소서는 쪽지 시험이 아니에요. 갑자기 긴급하게 자 오늘은 쪽지 시험 보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얼마나 꾸준히 준비해 왔는가, 얼마나 글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는가, 좋은 글쓰기에 대해서 어떤 훈련들을 해왔는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수업 후기가 중요한 거예요. 수업 후기를 여러분들이 꾸준히 쓰면서
글쓰기에 대한 연습을 하다 보면 내가 이 글을 쓸 때 어떤 글이 매력적으로 어필이 될까, 어떤 구성을 가지고 가는 게 좋을까, 그리고 솔직 담백하게 내 마음을 표현하는 기술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수업 후기조차 안 한다면, 여러분들이 수업 후기도 안 쓰는데 일기를 쓸 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좋은 자소서를 쓰기에 꽤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험 앞두고 자소서를 쓰는 게 아니라 시험을 앞두고 2개월 전부터 자소서를 준비하는 게 좋다. 그리고 2개월 동안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를 쓰기 전에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게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 너는 누구인가. 세 번째, 우리는 누구인가. 이 3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준비를 하신다면 조금 체계적으로 더 정성스러운 자소서를 쓸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는 무엇이냐 하면 나의 본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본 모습 중에 특정한 모습의 나를 끌어오라는 뜻이에요. 나의 특정한 모습을 끌어온다는 건 2번 너는 누구인가에 관련된 것이기도 하죠. 예를 들면 대원 같은 경우에 요즘은 그런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술 좋아해요? 라는 질문도 많이 했었어요. 1기, 2기, 3기를 뽑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술 좋아해요? 그러면 나쁜 의미로 알아듣거든요. 술 좋아해요? 네. 그럼 이 새끼 이거 술 많이 먹고 이거 게으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지. 근데 대원에서는 회식 자리, 같이 융화되는 자리, 사람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자리, 이런 자리를 굉장히 중요시 했었단 말이죠. 그럼 술 좋아해요? 라는 질문이 나올 때 나는 술을 못 먹더라도 술 못 먹지만 술 먹은 사람처럼 더 신나게 놀 수 있습니다. 라는 정보를 알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융화를 중요시하는 방송국에서는 리더십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협동심과 나는 좋은 팀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알려주는 게 좋은 거죠. 교육방송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름이 교육방송이니까 교육에 관련된 나의 모습을 끌어내는 게 좋겠죠. 아이들과 과외를 했던 경험이 있다든지, 아이들이 하는 행사에서 MC를 본 적이 있다든지, 조카와 함께 노는 것이 즐거웠다든지, 동화책을 읽는 게 좋았다든지, 아니면 내가 외국어 능력이 있다. 그럼 외국어 능력을 공부를 했던 나를 끄집어내서 내 연기와 접합을 시키는 거죠. 그런 특정한 나의 모습을 끌어올려야 하고요. 그리고 단순히 나는 이것만 좋아한다가 아니라 내가 좋아해서 어떠한 역량을 키워왔다 까지 서술하는 게 좋겠죠. 일단은 그렇게 나에 대해서 좀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2번은 너는 누구인가는 마찬가지예요. 너에 따라서 나도 바뀌어야 돼요. 근데 너에 대한 정보가 그냥 뻔한 방송국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복붙을 한다. 그럼 심사위원이 그 자소서는 그냥 뻔하네 라고 넘어갈 확률이 큰 거죠. 근데 우리 방송국에 대해서 준비를 해온 느낌이 나고 우리가 원하는 인재상을 제대로 알고 있고 우리 방송국의 레파토리 애니메이션이 뭐가 있는지, 주 시청자층은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메인 PD는 어떤 작업들을 하고 있었는지, 이런 정보들을 알고 있고 이거를 어필하는 자소서를 본다면 좀 더 많은 질문들이 나올 거고 좀 더 좋은 면접을 끌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복사하고 붙이는 거는 절대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는 무엇인가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건 이제 접합점이에요. 1번, 2번에 대한 고민이 좀 충분하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이 방송국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뽑아낼 수 있겠죠. 방송국의 이력서, 자기소개서 내용을 보면 보통 공통되게 나오는 게 나의 성장 과정, 내 직무에 관련된 경력사항, 그리고 들어와서의 포부, 이렇게 3가지 정도의 공통점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는 누구인가는 3번에 해당돼요. 너는 우리 방송국에 와서 포부가 뭐야? 그러면 보통 여러분들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요. 저는 어떤 성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방송국에서 듣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너를 뽑으면 우리 방송국이 어떤 베네핏이 있지? 라는 거예요. 그걸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국에 내가 들어온다면 기여할 수 있는 어떤 부분 관한 고민을 하는 게 좋고, 이런 포부에 관한 것들도 1번에 대한 고찰과 2번에 대한 고찰의 합의점에서 도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준비를 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여러분들한테 좀 개인적으로 연기자를 꿈꾸는 여러분들에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꼭 이력서를 쓰기 전 준비 과정이 아니더라도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연기를 왜 하려고 하는지, 진짜로 원하는 건지, 나는 어떤 연기자가 되고 싶은지, 내 꿈은 뭔지에 대해서 진짜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대면하는 시간은 필요해요. 왜냐하면 면접 때 가장 어필해 될 수 있는 힘은 솔직 담백함이에요. 여러분들이 꾸미는 모습은 그대로 보여요. 가장 좋은 스피치는 솔직한 거거든요. 나의 부족한 걸 꺼내면 좋아요. 왜냐하면 그게 공감을 얻을 수 있으니까.
전 이걸 잘해요. 전 이걸 잘해요. 전 이걸 잘해요가 아니라 저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연기라는 걸 만나서 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래서 바뀐 모습의 나로 어떻게 이 방송국에 기여할 수 있는지, 어떻게 내 연기를 보는 사람들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주고 싶은지에 관한 고민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좀 있어야 한다. 그래야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는다. 특히나 오래된 고급반 분들, 스스로 고인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꼭 이런 자성의 시간들이 많아야만 한다. 그래야 프레시해질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인물이라는 건 오래 공부를 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애티튜드에 관한 얘기죠. 여러분들의 애티튜드가 고인물 같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새롭지 않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냥 학원 가기 귀찮으면 안 가고 어떤 것도 새롭지 않게 느껴지는 여러분들의 모습, 그 모습이 고인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스스로 좀 여러분들을 돌아볼 수 있는, 자소서를 통해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이 자소서를 쓰는 것도 꽤 즐겁게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피해야 할 자소서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대충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피해야 할 자소서, 뻔한 거, 그쵸? 뻔한 자소서 피해야 되죠. 일단 성장 과정이 장황할 필요가 없어요. 심사위원들은 여러분들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최근 활동이나 여러분들이 공부해온 경력들, 그 다음에 그 과정들, 여러분들이 이뤄낸 성과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다른 건 그닥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떤 부모님한테서 자랐고를 장황하게 쓰실 필요는 없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뻥치지 마세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다 드러나게 됩니다. 뻥치는 것. 뻥칠 수밖에 없는 두려움이 생기죠. 80%의 경력이 있는 애들이 있고, 저는 애니메이션 간호금도 했었고, 광고도 했었고, 내레이션도 어디 케이블 TV에서 했었고, 수많은 경력이 있는 친구들이 있고, 선생님 저는 경력이 하나도 없는데요. 저는 알바한 경력밖에 없는데. 그러면 어쨌든 내 옆에 친구는 이만큼을 경력사항을 쓰는데 나는 쓸 게 없다. 그것 때문에 뻥치지는 말라는 얘기예요. 연기 작업이라는 건 관계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온 과정, 여러분들이 비참했던 경험, 아니면 비열했던 경험, 여러분들의 아픔, 이 모든 것들이 연기자한테는 경력이 될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살아온 성장 과정을 연기자로서, 내 연기의 경력으로서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여기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글쓰기 훈련이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경력에 편의점 알바한 걸 써도 되나요? 저는요,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자면 편의점 알바하고 비씨카드 분실신고센터 밤에, 이게 저는 연기 훈련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나 오늘은 10대로 훈련해봐야지. 여보세요,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비씨카드 분실신고센터 하성룡입니다. 오늘은 중년으로 해야지. 노년은 안 했어요. 놀라실까. 여보세요,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러면 좀 이상하니까. 여보세요,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온 모든 과정이 경력이 될 수 있어요. 단 여러분들이 그 경력을 내 연기자로서의 경력으로 치환시키는 스토리텔링 능력이 부족할 뿐이죠.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일부러 뻥치실 필요가 없어요. 80%의 경력을 만들기 위해서 뻥치시는 것보다 20%의 경력이 어떻게 내 연기 생활에서 도움이 됐는지 풀어낼 수 있는 스토리텔링 능력이 필요하다. 그거는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된다 라는 건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남의 자소서를 참고하실 필요가 없어요. 베끼지 마세요. 어디서 뻔한 얘기들 들어가지고 뻔한 얘기를 쓰지 마세요. 면접 특강 우리 많이 하죠. 그러면 예를 들면 봐요. 펀스쿨에서 5명이 올라갔다. 다른 학원에서도 면접 특강을 한다. 질문을 했는데 5명이 똑같은 얘기를 해. 그럼 심사위원들 뻔히 알겠죠. 학원에서 그렇게 가르치세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어떻게 솔직하고 담백하게 풀어낼 수 있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쓰세요. 남의 이야기를 가져와서 베끼지 마시고. 이렇게 4가지 정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피해야 할 자소서 4가지. 첫 번째, 성장 배경을 장황하게 쓰지 마세요. 두 번째, 뻥치지 마십시오. 세 번째, 남의 자소서를 참고하거나 베끼지 마세요. 4번, 복붙하지 마세요. 다른 방송국에 쓴 자소서를 그대로 가져와서 갖다 붙이지 마세요. 그래서 뻔한 자소서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소서는 무조건 피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읽고 싶은 자소서를 쓰세요. 내가 읽어봤는데, 쓰고 나서 읽어봤는데 특별할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안 되죠. 자, 그럼 좋은 자소서는 어떤 자소서인가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읽고 싶게 만드는 자소서가 돼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의 샘플을 좀 이렇게 보다 보면 이렇게 넘기는 자소서가 있고요. 이렇게 읽게 되는 자소서가 있어요. 읽게 되는 자소서의 특징은 뭐냐 하면 추상적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성장 과정,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여러분이 좋아하는 롤모델, 이런 것들, 여러분들의 성격의 장단점, 이런 것들이 추상적이지 않아요. 읽게 되는 자소서는 뭐냐 하면 구체적인 경험이 나열돼야 돼요. 구체적인 에피소드. 저는 친구들에게 리더십이 있다고 평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든 리더가 되고 좋은 모임을 이끌어 갑니다. 로 끝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과거에 어떤 리더의 경험이 있었고 거기에서 어떤 분쟁의 여지가 있었는데 나는 이것을 어떻게 풀었다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라는 얘기예요. 나는 애니메이션을 좋아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래서 그때부터 성우를 보면서 나도 이런 감동을 주는 성우가 되고 싶다. 이런 얘기를 쓰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애니메이션을 받고, 예를 들면 저는 결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결손 가정에서 자라서 저는 친구가 집에서 TV를 보는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때 도라에몽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어떠한 감동을 받았고, 도라에몽을 보면서 나의 상상력을 풍부하게 꿈꿨고, 그래서 그런 성우를 꿈꾸기 시작했고, 그래서 어떤 훈련들을 받아왔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기술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추상적으로 쓰면 처음에 읽게 되지 않는다는 것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경험을 구체적으로 쓴다는 건 어떤 거냐 하면 그 경험을 공유하게 만들어요. 읽는 사람도 여러분들이 썼던 그 경험의 시간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읽게 만드는 자소서는 첫 번째, 경험이 60%나 70%가 돼야 되고, 그 다음이 사유, 이런 걸 통해서 나는 이런 걸 깨달았다. 그 다음이 나의 계획, 그래서 난 이런 성우가 되고 싶다 라고 기술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읽게 만드는 자소서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읽는 사람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좋아요. 흥미라는 건 뻔한 데서 시작되지 않아요. 흥미는 낯섦과 반전에서 시작이 됩니다. 맨 처음 기술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저는 결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라는 걸로 성장 과정을 만약에 시작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저는 사람을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말하기가 싫었던 사람입니다. 이건 제 경험이에요. 이런 경험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이런 반전으로. 이건 뭐야? 연기자를 꿈꾸고 성우가 되겠다고 왔는데 말하기가 싫었던 사람입니다 로 시작이 된다? 그럼 궁금하게 되죠. 뭐지? 어떤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하는 거지? 그렇게 되면 읽게 된다는 거예요. 흥미가 생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반전은 뭐예요? 이런 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연기라는 것을 만나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됐는지, 이런 성장 과정을 낯섦과 반전의 기술로 풀어낸다면 읽는 사람이 흥미를 가지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궁금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자란 걸 쓰세요. 나는 어떤 게 모자랐던 사람인지, 그리고 그 채워가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쓰신다면 뻔하지 않은, 조금은 읽는 사람에게 흥미를 일으키고 여러분들의 경험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자소서가 될 겁니다. 세 번째, 이미지는 하나로 통일하는 게 좋아요. 내 이미지를 확연하게 보이게 해라. 성장 과정, 내 성격의 장단점, 내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내가 좋아하는 롤모델의 성우가 어떤 나를 하나의 이미지로 보이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여기는 이 이미지, 여기는 이 이미지. 여기서는 저는 협동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저는 리더십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은 막 열혈인데 좋아하는 성우는 청순한 청순한 연기를 잘하는 성우야. 이렇게 막 되면 내 이미지가 하나로 통일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보이지 않게 되죠. 그래서 가능하면 나는 어떤 것을 어필하고 싶은가, 면접 때 내가 가장 잘하는 연기, 가장 자신 있는 연기는 무엇인가, 나는 어떤 이미지로 이 사람들한테 어필하고 싶은가를 좀 통일되게 기술을 하시면 조금은 글 쓸 때 포인트가 좀 잡히게 될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남자인 경우에 성장 과정에서 저는 진돗개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집단에 대한 충성심, 그래서 군대에서 있었던 일이라던가 우리 소대가 지는 걸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하고 이렇게 끌어가지고 결국엔 우승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은 팀원을 사랑하고 이끌어가는, 예를 들면 주술회전의 어떤 캐릭터라든지 그런 캐릭터, 그 다음에 좋아하는 성우는 그런 열혈 이미지를 가진 캐릭터, 그런 좋아하는 성우를 만들어가지고 나는 조직에 충성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준다면 그것 또한 면접 때 우리 회사에 필요한 인재로 어필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중구난방으로 아무 말이나 쓰지 마시고 하나의 어떤 스토리텔링으로, 하나의 포인트로
만들어서 이야기를 풀어가신다면 좀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확연하게 보이는 나의 이미지를 만드실 때 좀 좋은 방법이 두 갈씩 소제목을 쓰는 거예요. 요즘은 많은 친구들이 합격한 자소서를 보면 그런 두 갈씩 소제목을 쓰고 그 다음에 풀어가요. 그런 거 꽤 재밌거든요. 저는 진돗개 같은 사람, 아니면 저는 개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해서 흥미를 이끌어 간다던가. 그래서 이렇게 귀납적으로 쓰는 것보다 두괄적으로 하나의 명제, 하나의 제목을 적어 놓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기술을 한다면 읽는 사람에게 흥미를 일으킬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장황하지 않게 포인트를 가지고 글을 쓰실 수 있을 겁니다. 글 쓰실 때는 평범하되 특별한 나만의 강점을 꼭 만드셔야 돼요. 그걸 두괄적 소제목으로 뽑아내시면 좋아요. 저는 특별한 사람입니다를 어필해야 돼요. 노멀하게 가지 마세요. 나를 뽑을 수밖에 없는 한 방을 꼭 어필하셔야 됩니다. 그게 꽤 중요해요. 나는 이런 점에서 남들보다 특별합니다. 그러니 저를 뽑아주셔야만 합니다. 라는 나만의 강점을 꼭 자소서 안에 풀어내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피해야 할 자소서 그리고 좋은 자소서에 관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좋은 자소서를 좀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읽게 만들어야 한다. 읽게 만들려면 읽는 사람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확연하게 보이는 나의 이미지로 어필을 해야 한다. 이 세 가지로 정리를 해서 좋은 자소서를 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개괄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다 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소서는 갑작스럽게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갑작스럽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좋은 자소서는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소서는 솔직 담백해야 하기 때문이죠. 나에 대한 사유, 너에 대한 고찰, 그 접점으로 너와 나는 어떠한 팀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이 방송국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꾸준한 고찰과 그리고 정말로 들어가고 싶은 간절함, 이 방송국에 대한 애정들이 녹아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최소한 한 달 전부터는 자소서를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좀 자유롭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각 방송사의 특징들을 좀 한번 뽑아내보고 어떻게 기술하면 좋을지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딱 시켰는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라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어필하시면 더 도움이 되잖아요. 찾아보세요. 없을 것 같죠? 찾아보세요. 있어요.